성인이 될 때만이 나의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받는 것이고,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받았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때라. 그때는 육생의 기본금을 받은 만큼의 너를 불러들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생겨. 너는 이거를 보고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그때서나 나는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라. 이는 또 어린 시절이랑 같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3720일 성인이 된다면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부모의 품속에서 독립해 나와 나의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이고, 이때만이 스스로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음과 양이 각자가 떨어져 있잖아. 각자가 떨어져서는 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음과 양이 만나 결혼을 해야 돼. 운영의 주체 여성은 음의 기운이요, 활동의 주체 남성은 양의 기운이나, 음과 양이 만나갖고 가정을 형성하고 나서 활동의 주체 남성은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현장 사회는 양의 기운,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곳이고, 또 행위 현장 사회에서 생활하면 해가 지면 에너지가 떨어졌을 것이라 에너지 충전을 위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에너지 충전소로가 있고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한 운용의 주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활동의 주체 남성들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운용의 주체 아내가 없으면 삶은 지질이 궁상입니다. 지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명망이 높아도 가정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없으면 더 이상 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위 현장 사회는 활동의 주체를 위한 공간이요, 에너지 충전소 과정은 운용의 주체를 위한 과정이라 분명히 구분 지어졌죠. 자, 그럼 활동의 주체를 위해 살아온 시절이 육생살이 육생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건설을 위해 살아왔죠. 이때는 인간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이제 성인 시절을 통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와 같아져요. 다시 돌이켜본다면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었어. 그러면 이 물질에 보이지 않는 빈물질 자원 정신량을 부과시켜서 하나 되어 나가는데, 이 정신량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양합의 공의수 차원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녀가 만나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물질 문명을 이루어 놓고 하나 되어 나가는 정신량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정신량 차원의 에너지를 구원시켜줄 법의 에너지가 아직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러한 근본 원리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대는 1988년 전후로 나누어져서 2024년 전후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1대 36년, 3대 108년이 업그레이드 기간이라는 얘기죠. 2024년이 업그레이드 시대 막판이라면 앞으로 108년을 나누어 본다면 업그레이드 시대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 1988년도가 업그레이드 시대인가? 그때부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간 생활에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인터넷 속에 인간 사이의 모순이란 모순은 컴퓨터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통해? 인터넷 유선망을 통해. 그럼 왜 모순이 왜 쌓여 있냐? 모순은 정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질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모르면 정의 질량을 마련해 가지 못해. 이 인터넷이 지구상 구석구석이 뻗어져 있는 건 네가 좋다고 소리친 것도 결론을 보면 모순이 나타나.
네가 네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를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 밝혀질 테니까. 가장 모순의 정점에 선 시기가 업그레이드 시대고, 또 이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살이 선천시대의 정점에 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순과 모순이 부닥치기 때문에 인간사는 풍요 속의 빈곤을 이루었어요. 육생의 물질의 문명은 넘쳐나는데 이게 수요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차가 너무 현저히 일어나 가진 자만 많이 있고 없는 자는 끙끙대는 희한한 모순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한한 모순의 시대, 이 시대는 정신력에 받쳐줘야 되는데, 다시 얘기한다면 육성살이 선천시대는 중하층들이 중상층들을 위해 시대해온 시대예요. 중하층이 뼈와 살을 갈아내지 않았으면 중상층은 오늘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게 육성살이 선천시대는 것이고, 인생살이 후천시대는 이제는 법도가 바뀌었죠.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하니까 양양상충으로 인해 이 사회는 모순 덩어리가 돼버리고, 인간은 빚더미에 앉아 살아. 그러면 과연 그 빚을 누가 줬나? 가진 자들의 돈으로 없는 중하층들은 그들의 돈을 빌려 씀으로 인해 사실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중하층들이에요. 인생살이 선천시대는 중상층들이 중하층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육성살이 선천시대는 끌어모으는 시대, 내 것으로 만드는 시대, 나의 자원을 쌓는 그러한 시대라면, 그래서 육성의 물질 문명을 이루었다라면 이제는 그러한 육생 물질 문명을 필요로 하는 인연이 찾아올 것이라, 중상층줄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들이 아쉬워 찾아오는 활동의 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고, 이 법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온 만큼의 힘없는 일은 나를 인해 희생을 했을 것이라. 후천시대는 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 이게 바로 천지봉사라는 얘기예요. 삶의 질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아쉬워 찾아온 인연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육광다만 했고, 또 육광다만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틀려 있어요. 그래서 희한한 유형병에 너무 많이 놀아나는 것이고, 거만한 인류 문명, 의료 체제가 제아무리 발달했다고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C19 하나를 잡아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이게 표적인지 모릅니다. C19가 현대의학으로 잡힐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물론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게 C19예요. 없어진다는 것은 인간 육체 스스로 면역이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약물을 많이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부작용이 일어나요. 면역을 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면역이 될 동안 인간들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버렸어. 깨 춤을 주기 위해서.